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연설부터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회의 모두 발언까지 그 내용을 최 씨가 미리 받아봤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 상식선에서 보자면 믿기 어려운 일들이죠. 청와대 업무 특성 등을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예. 대통령의 연설문 또는 발언 자료가 미리 외부로 나가는 것, 이게 일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흔히 정부 사이드에서는 대통령을 VIP라고 부르고요. 대통령의 발언 예정 내용을 VIP 말씀 자료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 말씀 자료가 새나갈 경우에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청와대에서도 민정수석실이 직접 나서서 그 경위와 출처를 확인할 정도로 아주 민감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예.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는 수석 비서관들도 연설문이 최종적으로 나오기까지 그 정확한 내용은 알기 쉽지 않는 것이 현재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한 전직 청와대 직원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요. 대통령이 연설을 직접 하기 수분 전에야 부속실에서 이메일로 연설문을 보내주는 일이 많았다. 이러다 보니 수석들도 연설문을 다 읽어보지 못한 채 연설 자리에 배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사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연설문에 대해서 비밀이 철저했던 것, 보안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부에 있는 최 씨한테 미리 공유가 이렇게 계속됐다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관리해 본 사람들, 그 경험 있는 사람들 얘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청와대 이 대통령의 연설을 담당했던 전직 비서관이나 수석들에게 이런 상황을 좀 물어봤는데요. 예. 이 한 전직 대통령의 연설 담당자의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과만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 이러면서 일단 대통령 연설 최종 단계에서 공유하려면 국정 전반에 대한 정보가 많고 정무 감각도 뛰어나야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일반 외부인이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연설 등 메시지를 마지막 단계에서 특정 외부인과만 공유를 계속하면 특정 의견만 메시지에 반영하게 돼 내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설문 작성에 관여하는 일 자체가 그저 글을 다듬는 데 기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국정에 직접 참여하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관리를 받으니까 그 이에 최순실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잠도 자고 말벗도 하고 지금과 판박이처럼 수시로 예전에도 프리패스겠죠. 네. 수시로 드나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친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최태민은 막 여러 군데에서 막 제보도 들어오고 비의 사실이 나오니까 이 사람은 조금 견제를 당하고 청와대에서 그랬을 수 있는데 최순실은 그냥 말벗처럼 친해 보이니까 여성이고 하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옆에 탁 달라붙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게 70년대부터라고 하니까 얼마나 오래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청와대 나와가지고 최순실 씨가 도와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미 70년대부터 심부름 같은 걸 다 해줬다. 그때 최태민 씨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가까웠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아버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예. 내용을 알아가지고 보고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준홍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바로 위에 저 형님인 박상희 씨의 아들이거든요. 예. 유일한 아들입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요,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국정 파탄, 살인 정권,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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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합니다. 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야당 의원들을 대표해서 공동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등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미 제출된 탄핵 소추안을 기초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의 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누설하였습니다. 최순실 등 소위 비선 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였고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의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국민 주권주의,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또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에 의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청와대 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 등의 의사에 따라 임면하고 최순실 등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임하거나 전보 조치를 하는 등 공직자 인사를 주무르고 공직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업 공무원제도, 공무원의 공무원 담림권, 평등 원칙 조항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셋째,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 등의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과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였으며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특히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 감독을 받는 대통령 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사주에게 압력을 가해서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9시경부터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행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 상황, 피해 규모, 구조 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반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에서 말씀드린 박 대통령의 위반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 조직을 통해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순실 등 비선 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 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 등이 경제, 금융, 문화, 산업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가 권력이 동원 사용되는 것을 방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 공무원들의 임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 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 행위를 가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국민 주권주의, 대의 민주주의, 법치 국가의 원리, 직업 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퇴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분노와 허탈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습니다.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 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버린 것에 해당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대에 불과하며 전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와 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탄핵 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손상된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국회는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에 따른 탄핵 결정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헌정의 지속입니다. 또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엄연하게 살아 숨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개표 결과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해졌습니다. 회의장 들어보시죠.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입을 굳게 닫거나 혹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청와대 문건을 받아본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최 씨 측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회의 자료와 연설 자료 등을 메일로 보내주면 최 씨가 컴퓨터로 열어봤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 고위직 인선 자료까지 받아봤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 블루K 및 K리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